일요일 오후는 헬레나 할머니에게 있어 다른 때와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78세의 나이로 그녀는 수십 년간의 바빴던 삶 이후 차분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은 조금 달랐다. 무언가 그녀를 밀어붙여 오랫동안 피했던 일을 하게 만들었다. 바로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아우구스투의 오래된 트렁크를 다락방에서 꺼내 청소하는 것이었다. 다락방은 먼지가 가득했고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내뿜는 독특한 냄새가 풍겼다. 헬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꽉 쥔 채 계단을 어렵게 올랐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약물에 의존하게 만든 신체적 한계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이 큰 노력이었다. 왜 하필 오늘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30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어두운 나무로 된 트렁크 쪽으로 다가갔다. 트렁크는 열리면서 삐걱거렸다. 안에는 아우구스투의 옷들이 아직 남아있었고 그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헬레나는 특별한 날에 입던 그의 낡은 정장 천 위로 손가락을 스쳤다. 그가 너무 조여서 불편하다고 투덜대던 넥타이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내가 있는 헬레나 앞에서 멋져 보이려면 꼭 넥타이를 매곤 했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딱딱한 무언가를 느꼈다.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다. 봉인된 봉투 앞면에는 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헬레나에게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없고 당신이 지침이 필요할 때만 열기 바람. 그녀의 손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다. 아우구스투는 52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작별 인사도 마지막 말도 조언도 남길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난 후 그녀는 그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메시지임을 직감했다. 헬레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와 창가에 있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에 적힌 것이었다. 내 사랑하는 헬레나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일찍 떠났다는 뜻일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이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당신의 세월과 당신의 건강, 그리고 당신의 행복뿐이야. 최근 몇 년간 나는 당신에게서 작은 변화들을 발견했어. 아침에 커피잔을 더 꽉 쥐는 모습, 일어서고 나서 무릎을 살며시 주무르는 모습, 계단을 오를 때 가끔 중심을 잃는 모습 같은 것들 말이야. 당신은 이런 징후들을 숨기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을 수 없단다. 헬레나, 당신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내가 곁에서 계속 신경 쓰지 않으면 아마도 당신은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심각한 문제로 발전시킬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지 마, 내 사랑. 지금부터 내가 말할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그랬듯 나를 믿어줘. 헬레나는 편지 읽기를 잠시 멈추고 눈물을 글썽였다. 어떻게 아우구스투는 당시 그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눈치챘던 걸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것들이 오늘날 그녀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들로 발전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걸까? 헬레나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의사들은 이 모든 것이 나이 탓이라고, 정상적인 변화라고 말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단다. 헬레나. 당신의 관절 통증은 나이가 들어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야? 당신 어머니도 똑같은 증상을 겪었고 결국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당신 가족에게는 피할 수 있는 패턴이 있어? 이 봉투 안에는 음식 목록과 간단한 운동 방법이 적혀 있어. 이건 기적의 약이 아니야.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들이란다. 그렇다. 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당신이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보일 것이라고 의심했어. 또한 올바른 수면 자세에 대한 지침도 적어두었어. 당신이 항상 옆으로 누워서 팔을 베개 아래에 두고 자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자세가 당신의 척추에 해롭단다. 그리고 믿어줘. 몇 년 후에 다리로 퍼지는 심한 통증을 유발할 거야. 헬레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아우구스투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60세에 이미 진행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었다. 그리고 68세에는 다리로 번져나가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 탈출증으로 고생했다. 그녀는 더욱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헬레나, 계속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거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조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노래 부를 때 깊은 호흡은 폐에 매우 강력한 운동이 될 수 있어. 당신 가족은 노년기에 호흡기 질환을 겪는 경향이 있는데 노래는 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 게다가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유지할 수도 있지. 그 목소리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를 사로잡았던 소중한 선물이었잖아.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헬레나는 아우구스투가 세상을 떠난 후 노래를 멈췄었다. 매일 밤 함께 노래하던 추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의사들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판단했던 만성적인 호흡기 문제를 겪으며 살아왔다. 가슴이 먹먹해진 헬레나는 편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내 사랑, 이 말들이 몇 년이나 늦게 도착한 것을 알고 있어. 아마도 당신은 내가 예측했던 이런 문제들을 이미 겪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는 변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 헬레나, 다시 시작하기엔 결코 늦은 때가 없단다. 이 편지를 읽을 때 당신이 60세이거나 70세이거나 심지어 80세일지라도 여전히 시간은 충분해. 인간의 몸은 우리가 올바른 도구를 제공할 때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단다. 만약 당신이 모든 신호를 무시했고 통증이 이미 자리 잡았으며 호흡이 어려워졌더라도 자책하지 마. 오늘부터 시작해. 첫걸음이 항상 가장 어렵지만 당신에게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 우리가 함께 많은 도전을 극복할 때 보여줬던 그 힘 말이야. 우리 아들 카를로스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는 자연의학에 항상 관심이 많았잖아. 단지 취미로 삼았을 뿐이었지만 말이야. 그에게 가서 이 편지를 나눠봐. 항상 기억해줘. 나는 당신을 깊이 사랑하며 매일을 살았고 내 유일한 바람은 당신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남은 삶을 충만히 누리는 거야. 오늘도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는 아우구스투. 헬레나는 몇 시간 동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편지의 페이지들은 그녀의 무릎 위에 흩어져 있었고 첨부된 상세 지침들은 아직 다 읽지 않은 상태였다. 창밖에서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오렌지 빛 하늘은 아우구스투와 함께 정원에서 보냈던 오후들을 떠올리게 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니, 아우구스투? 그녀는 조용한 방 안에 대고 속삭였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니?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만약 그가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한 것이라면?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누군가를 너무나 깊이 이해해서 현재의 작은 습관들 속에서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헬레나는 그들이 늘 함께 부르던 노래를 조용히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쓰지 않아 거칠고 음정이 맞지 않았지만 그녀 내면의 무언가가 마치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카를로스, 너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둔 무언가를 발견했단다. 가능한 한 빨리 와줄 수 있겠니? 헬레나의 집 뒤뜰 정원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방치된 잔디밭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너무 숙여지지 않아도 될 만큼 적당한 높이로 설계된 화단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는 여러 허브와 채소들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다. 헬레나는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으로 화단 사이를 오갔다. 여전히 통증이 있었지만 견딜만 했고 잘 관리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신선한 토마토, 고수, 파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이 재료들은 카를로스와 매주 일요일마다 방문하는 손녀 주리아를 위해 준비할 점심 식사의 일부였다. 집 안부엌 테이블 위에는 아우구스투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제는 최근 몇 달간의 여정에 대한 헬레나의 메모들과 함께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다. 관절염을 위한 특별 운동법, 항염증 식품을 포함한 새로운 식단,
그리고 점차 노래를 다시 시작하면서 연습했던 호흡 기술들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최근 병원 진료에서 의사는 놀라워했다. 헬레나 씨,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하세요. 폐 기능이 단 4달 만에 15%나 개선되었고 염증 지표들도 크게 줄었어요. 초인종이 울렸다. 카를로스와 주리아가 도착한 것이었다. 주리아는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달라졌어요. 10살배기 소녀가 소리쳤다. 키가 더 컸어요. 헬레나는 웃었다. 키가 더 큰 게 아니야, 이야. 내가 더 똑바로 서게 된 거야. 드디어 너희 할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자세를 갖게 되었어. 카를로스는 어머니를 보며 감탄과 감정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30년 전의 편지가 현재를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가방을 안으로 옮기며 덧붙였다. 그 편지가 무엇을 바꾼 건 아니야, 아들아. 헬레나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편지를 믿기로 한 내 결심이 모든 걸 바꾼 거야?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헬레나는 최근에 다시 시작한 일기쓰기에 앉아 적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투는 늘 우리 몸이 소리 지르기 전에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말했어. 수십 년 동안 나는 그 속삭임들을 무시했고 결국 그들은 내 삶을 제한하는 고통의 외침으로 변해버렸지. 내가 발견한 편지에는 기적이 담겨 있진 않았어. 단지 나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의 세심한 관찰이 있었을 뿐이야. 그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신호들을 포착했지. 오늘 78세인 나는 68세 때보다 더 강하게 느껴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여전히 몇몇 통증은 오랜 친구처럼 남아있지만 나는 다시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한계를 존중하며 올바르게 돌보는 법을 배웠어. 진정한 기적은 내가 발견한 편지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오히려 아무리 늦었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져온 것이겠지.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당신의 건강 여정은 언제든지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아줘. 비록 다리가 떨리고 두려움에 가슴이 조여올지라도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돼. 아우구스투가 말했듯이 시간은 어쨌든 흘러갈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내일에 이를지 결정하는 거지. 오늘보다 더 나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속삭임을 듣고 있니? 아니면 그것들이 외침으로 바뀌길 기다리고 있니? 헬레나는 일기를 덮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아우구스투의 사진은 마치 오늘따라 다르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고마워. 그녀는 사진 속 그의 얼굴을 가볍게 만지며 속삭였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날 돌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매일 연습하는 깊은 호흡과 함께 그녀는 부드럽게 그들의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멜로디로 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당신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몸이나 마음이 지금 보내는 신호는 무엇이며 그것을 지금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